한승마협회 김종찬 전무와 박원호 전 전무는 최순실이 삼성의 합병을 도와주었다. 이렇게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유라는 30억 원대 명마 블라디미르를 구입했지요.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에게 블라디미르 구입 지시를 내린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말을 사줬다는 것인데요. 대가가 있는 뇌물임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이 특검팀의 인식입니다. 대가는 뭐겠습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통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 아니겠습니까? 한겨레와 서울신문 보도를 엮어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 소환됐죠. 다시 수사 쟁점과 전망 등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습가 요정이라고요? 네, 그냥 습가 말씀으로 불러주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우리 김경진 의원이 뭡니까? 이 몸매를 보면은, 그죠? 요정하고는 좀 거리가 얼마나. 생긴다고는 전혀 안 맞는 단어 규정이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생기시면 멋지게 남자처럼 생기셨습니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말입니다. 네. 1차 소환 때 다들 국민들이 기억하십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했는데, 네. 오늘은 모든 진실을 상실히 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태도가 달라진 겁니까? 아니요, 역시 의례적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본인들이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면, 네. 우선 선행적으로 삼성하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기업 주체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거대 공룡 기업이고, 네. 그 거대 공룡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면, 네. 일단 국민들께 지금 사건의 진상이 선은 잃고 후는 잃고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예. 그로 인해서 국민연금이나 또는 기타 어떤 국가적인 어떤 기관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이렇게 변제를 하겠다. 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는 데서 사실은 풀어가는 해법이 시작돼야 되는데, 네. 형사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예. 그리고 국민적인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서 네. 말로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보시기에 진실은 뭡니까, 그러면? 진실은 대통령에 대해서 또 네. 최순실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고, 네. 이 전방위 로비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힘을 동원해서 네. 결국은 이 인수합병 1대 0.4이 아닌 1대 0.35의 비율로 지금 그 국민연금의 힘으로 인수합병을 해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삼성 SDI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처분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 1,000만 주 처분인데 500만 주로 줄이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김경진 의원이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어떤 삼성의 힘이었다면, 네. 앞에서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회는 안전합니까? 국회도 안전하지 못하죠. 예. 이게 삼성의 대관팀, 대기업들의 대관팀이 국회건 어디건 출입 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출입을 하는군요. 출입하고 있죠. 네. 또 한 가지가 지난번에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인수합병할 그 전후에서 네. 삼성그룹 전체에서 지금 광고를 2달 사이에 200억 이상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청문회 자리에서 그룹 전체에서 광고 푼 물량 국회 나한테 좀 보고를 해달라. 네. 서류를 해달라는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200억 광고를 풀면서 언론사들을 로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4년 만에 권력이 이제 하늘로 재처럼 날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지만 삼성그룹의 권력은 지금 가령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 석방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하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10년 이상이다 보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은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뇌물을 준 기업가에 대해서는 그 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에. 그래서 뭐 이렇게 국민 감정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가 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권력의 힘은 정해져 있는 시간
뭐 5년짜리 대통령이라면 3년 내지 4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네. 재벌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어떡합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구석구석에 다 미친다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떼내고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바른 양식을 가진 국회의원, 또 매와 같은 눈을 가진 언론인들, 네. 또 뜨거운 열정을 가진 국민들의 개혁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네. 모아져야만 네. 그나마 힘겹게 이 북풍 간설을 바람을 몰아치면서 우리가 한 걸음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5846님 이런 질문을 보내셨어요.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의당 공식 입장과 김경진 의원님 개인적 입장은 이렇게 물으셨는데. 당연히 연장되어야 되고요. 예. 야삼당,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당연히 연장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고, 예. 만약에 특검이 지금, 공정의견 총리 대행이 연장을 불허하면 법을 예. 개정해서라도 연장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심지어는 바른 정당조차도 총련 연장을 허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입장인데, 예. 다만 이제 연장과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문제, 국회에서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른정당이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외에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또 정의당은 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이 부회장이 과연 이 뇌물죄가 입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입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일단 2014년도 7월 달에 예.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이전에 1년 전에 지금 독대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 네, 그 독대하는 현장에서 대통령이 지금 승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때는 정유라라든지 최순실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승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5년도 7월 15일 날 지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흘 후인 25일 날 다시 독대를 했고 독대한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통령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는지는 정확히 지금 밝혀지지는 않고 있고 대통령 조사는 안 됐지만 그 독대 직후에 보면은 삼성의 박상진 사장이 부랴부랴 간부회의 소집하고 독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독일로 날아가서 최순실 씨하고 우리가 200억대 지원을 하겠다고 바로 계약서를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말을 맞춰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누가 봐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거는 이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 또 대통령이 이 정유라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지원 의지가 있었는지 그럼 이미 문영표 씨는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서 영장발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문영표 씨가 자기가 무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겠습니까? 거기 안정범 수첩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정범은 당연히 개인적인 이득이었을까요? 당연히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사실은 법적으로 봐도 충분히 입증이 된 건데 지난번에 조희연 부장판사 영장 기각한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지만 보시기에 법이라는 것은 어떤 그 추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한 추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대통령하고 이재용 씨하고 만나는 장면을 가령 녹음을 해서 녹취를 떴다. 이 정도가 명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앞뒤 전후 상황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추론 가지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법이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증의 정도라고 할 때 입증의 정도라고 할 때 반드시 그 상황을 녹음을 하거나 카메라를 떠야만 입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자의 진술, 앞뒤 업무가 처리되는 과정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라고 보여지면 그게 입증이 됐다라고 이 법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입증이 됐다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부회장하고 박 대통령의 처벌 수위 그리고 이제 특검이 연장이 되면 28일 연장이 되면 3월 31일까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2일쯤에 어떤 탄핵에 관한 결과가 헌재에서 발표가 날 거고요. 그럼 특검이 진행되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남아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겠네요? 특검에서 구속을 하든 아니면 특검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 일반 검찰에서 구속을 하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가령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최초에 검찰이 기소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것만 인정이 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 하야한 이후에 당연히 구속돼야 됩니다. 이번에 특검에서 재밌는 하나의 집행정지 행정사부에다가 그 행정소송을 냈죠, 그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특검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행정소송을 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법 이론만 가지고 보면 네. 이건 특검이 강제적으로 사실은 그걸 맡고 있는 청와대 경호실이나 비서실을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재편을 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 경호실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군병력이다 보니까 이게 특검이 강제로 제압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소송을 낸 건데, 예. 과연, 우리 이런 상황 소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우 의원한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제약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충분히 못 드렸거든요. 네. 약속을 한번 해주시죠. 저하고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좀 네. 길게 잡아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은 내용을 한번 나누는 그런 인터뷰를 한번 하시는 걸로.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 새남자의 정치 수사를 한 2년 정도 고정편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특검 수사를 A, B, C, D, F 학점으로 준다면 몇 학점? B 플러스나 A 마이너스 정도는 오, 그렇군요. 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